어느 경찰서의 회식 자리. 한 직원의 입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한 남자가 누구를 죽였대요. 누가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또 죽였다는 한 남자는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뿐이었어요. 이 첩보를 접한 게 당시 저희 팀장이셨는데요. 계속 머릿속에 맴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소문인지 사실인지 형사로서 꼭 알아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막막하지 않나요? 다음 날 그 얘기를 했던 직원을 따로 만나서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건너 들었다는 거잖아요. 뜬 소문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길로 그 지인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20대 후반 정도의 평범한 남성이었는데요. 누군가를 죽인 한 남자는 평택에 사는 30세 임수범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소문의 주인공이 누군지 직접 알아내셨네요.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임 씨가 누굴 죽인 건지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겁니다. 그 남성의 말로는 몇 년 전 임 씨와 가깝게 지낼 때 얼핏 들은 이야기라서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던 그 남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맞다. 임 씨가 그랬어요. 어디 무슨 산에서 죽였다고 하던데. 산이 전국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임 씨의 출생지, 주거지 모두 평택이었거든요. 살인사건 역시 평택 지역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죠. 수사팀은 일단 관내, 미제 사건이 있는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뭐가 좀 있던가요? 당시 평택 지역의 미제 사건들과 임 씨와의 접점은 없었습니다. 관내 말고 전국을 다 훑어봤는데요. 역시 별다른 단서가 없었습니다. 임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30세 덤프트럭 운전사였는데요. 평판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남자였고요. 전과도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임 씨의 가족, 부모님의 형제, 친가, 외가 식구들에 대한 가계도 전체를 파악합니다. 돈 문제가 얽혀 있을지도 몰라서 지적등본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갑니다. 뭐가 좀 나왔나요? 임 씨 부모는 몇 년 전 이혼했고요. 본인도 이혼해서 새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습니다. 부모와 임 씨가 각각 이혼하게 된 경위까지 소상하게 파악했지만 살인사건이 벌어질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임 씨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나요? 딱 한 명 납득하기 어려운 죽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임 씨의 아버지 이밀용 씨였습니다.
3년 전에 죽었는데요. 집에서 자연사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이유 씨였고요. 당시 나이가 65세였어요. 수사는 더는 진척이 없었고요. 가설을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임 씨가 죽인 사람이 가족이 아닌 제3자인 누군가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아버지와도 관련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누군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들이 그에 대해서 복수를 했다. 뭐 이건가요? 수사팀은 이제 친인척에서 두 부자의 직장 관계, 즉 사회생활 관계로 탐문하는 대상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임수범 씨는 운전 일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요. 깊이 파고들 만한 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 임 씨는 연세가 있었으니까 파볼 게 많지 않을까요? 이밀용 씨는 콘크리트형 혼화재 납품업자로 30년간 일했습니다. 손잡고 일한 사업체도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얽혀있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겠어요. 수사관들의 의혹을 단숨에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 임 씨가 한때 동업했던 사람이 7년 전에 강도를 당해서 살해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강도 살해 사건이 뭐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을 수는 있는 일이잖아요. 죽은 동업자의 이름은 문태린. 사망 당시 48세였습니다. 그 역시 고향이 평택이었는데요. 사업 때문에 마산에서 생활하다가 변을 당한 거죠. 동향에다가 동업까지 했으니까 연관이 많네요. 최초 제보자가 했던 말 중에 임 씨가 어느 산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왜요? 혹시 그 산이 진짜 산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 아닐까 추측하게 된 거죠. 동업자 문 씨가 사망한 지역이 마산입니다. 그런데 동업자 문 씨가 사망한 사건이 범인이 잡히지 않아 미제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마산으로 내려가 당시 사건을 조사합니다. 여름 초입 오전 11시 35분에 신고 접수된 사건이었습니다. 문 씨는 자신의 아파트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말 잔인한. 이게 깜짝이야. 실제 사건 사진인가요? 많은 피를 흘린 채 발견됩니다. 문 씨는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데요. 셔츠가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현장의 혈흔도 매우 많았습니다. CCTV가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는 CCTV가 한창 보급될 시기였긴 하지만 화질이나 모든 면들이 지금처럼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담하게 범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그날 문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망한 문 씨는 180cm의 키에 체격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얼굴과 가슴 등에 총 27회 찔리고 배인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가슴 쪽에 입은 상처는 길고 좁은 칼에 의해 형성된 상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명 회칼이라고 하죠. 그런데 머리에 집중된 상처는 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상처입니다. 베인 것도 있지만 골절과 함몰도 같이 있었거든요. 칼이 아니라면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벨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지만 몽둥이나 벽돌처럼 묵직하기도 한 것, 바로 도끼 종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칼과 도끼, 이 두 개의 무기를 다 들고 갔다라는 것은
범인은 반드시 이 피해자를 죽여야만 하는 깊은 원한을 가진 인물이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칼도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이 됐잖아요. 그럼 범인이 양손에 칼과 도끼를 쥐고 휘두른 걸까요? 혈흔이 없는 공간이 또 한 곳 있습니다. 시신의 왼쪽 머리 주변으로 상당히 많은 혈흔이 분포되어 있는데 유독 왼쪽 옆구리와 왼팔 사이만 깨끗해요. 왜냐? 그 공간엔 아마 또 한 명의 범인이 서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네 진짜. 범인이 2명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족적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등산화로 추정됐고요. 다른 하나는 젊은 층이 즐겨 짓는 브랜드의 운동화였습니다. 혈흔 족적은 8층으로 내려간 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공격한 2명이 계단으로 도주한 거죠. 옷에 피가 많이 묻었을 테니까 승강기를 타고 도망갈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운동화 혈흔 족적의 옆을 보면 작은 혈흔들이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이건 피해자의 피일 수도 있고 범인의 피일 수도 있습니다. 범인의 피라면 공격을 하다가 스스로 다쳤다는 거네요? 2개의 흉기 중에 하나가 칼이잖아요. 공격할 때 자칫 칼을 든 사람도 손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 혈흔이 범인의 것이 맞다면 운동화를 신은 범인은 공격 도중에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범인의 피라면 DNA 검사해 볼 수 있잖아요.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장에서 확보된 혈흔을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해자의 DNA 외에 또 한 명의 DNA가 검출된 거죠. 누구죠? 알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유전자 즉 전과자도 아니었고요. 담당 수사팀이 조사했던 피해자 문 씨의 주변 인물 중에서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스모킹건이 없으니까 좀 막혀있는 기분이거든요. 사망한 문 씨가 아버지 임 씨와 동업하는 관계였다고 했잖아요.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망한 문 씨는 원래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능력이 약간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됐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친척이 하는 건설 쪽 모래 사업을 돕게 되면서 접점이 생긴 것 같아요. 같은 시기에 아버지 임 씨도 콘크리트 혼화제 납품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둘은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공사 현장의 납품업자라는 공통점 때문에 친분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비슷했던 2사람의 처지가 크게 갈라지고 맙니다. 건설 일을 오래 했던 아버지 임 씨가 문 씨에게 건설 기초 공사 단계에서 콘크리트 말뚝을 박는데 그걸 만드는 공장을 차려보라고 기뜸을 해줬어요. 그 조언을 듣고 시작된 문 씨의 사업이 당시 건설 붐을 타고 소위 대박이 난 거죠. 그냥 본인이 차리셔도 되는데 왜 문 씨한테 차리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 임 씨가 융통할 만한 돈이 없었어요. 사업 자금이. 네. 그래서 임 씨가 문 씨 회사의 이사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수익 배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나 봐요. 임 씨 덕에 회사도 차리고 나쁜 계약도 딸 수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문 씨가 입을 싹 닫은 모양새였습니다. 당시 임 씨가 이사로서 월급 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문 씨가 4개월 만에 벌어들인 돈이 거의 30억이 가까웠습니다. 아니, 와, 2000년대 초반이니까 월급이 500만 원이면 절대 적지 않은 맞아요. 돈인데 큰 돈이에요. 문 씨가 막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세 발의 피라고 느껴졌나 보네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다 임 씨가 준 건데 불만을 가진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문 씨는 임 씨를 회사에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또 벌어들인 돈으로 도박을 즐겨요. 여자도 만납니다. 아이고. 그런 임 씨 입장에서는 고가울 수밖에 없는 거죠. 칠 년 전 문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 경찰은 이걸 조사를 안 했나요? 물론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아버지 임 씨가 문 씨와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몸싸움까지는 아니지만 두 사람의 고성이 사장실 밖으로 나올 정도로 직원들에게 들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아버지 임 씨가 유력한 용의자 아닌가요?